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전생 TV 간지남 조영창입니다. 오늘은 대구 중랑구에 나왔습니다. 중랑구가 뭐라 갔느냐고요? 중랑구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같이 3월 9일 날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구 중랑구가 어디 붙은지 모르시는 분도 좀 있으시 싶은데, 물론 뭐 중랑구 유권자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곽상도 의원, 곽상도 전 의원, 화천대유 사건으로 물러난 곽상도 전 의원이 있던 지역구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물러남으로 해서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 소개 직접 한번 해주시죠. 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예비후보 임병헌입니다. 저는 고향은 인근의 경북 청도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를 남구에 있는 대봉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중구에 있는 개성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역의 영남대학교, 대학원도 영남대학교를 졸업한 정말 진짜 지역 토박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도 현재 대덕 아파트에서 30년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군대는 안 갔습니까? 그러면? 군에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군대도 대구에서 했어요? 예. 완전히 그냥 뭐 대구를 떠난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임병헌 후보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3회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 직할시청에서 지역경제과장, 교통기획 담당관, 문화체육국장, 교통국장, 남구 부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민선구청장을 3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선 때 무려 73%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재선 때도 약간 떨어져서 졌지만 7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3선 때는 아예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으로 구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이게 행운이랄까 아니면 실력일까요? 실력입니까 행운입니까? 이렇게 뭐 둘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운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예. 구청장 3선한 비결이 뭡니까? 이제 결국은 네. 구청장을 3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 3선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 번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히 하게 되면 그게 사이고 사여서 3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재선 때 해당 지역 국회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공천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으로 갔을 때 고생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때 고민이 많으셨던 걸 아는데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예.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막 구청장을 임병헌이가 예. 다음에 재선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에 구애치 않고 하루를 하더라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록 더욱더 일찍 새벽 5시에 나와서 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공천 안 주려고 했던 이분도 지금 예비 후보 등록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볼게 뭐 여론조사에도 뭐 이름도 잘 안 나오던데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 대구시에서 고위공직자로도 일하셨고 그리고 삼성구청장까지 하셨는데 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좀 아니면 개인이 내세울 업적이라든가 예, 있습니까? 뭐 예. 대구시에 있을 때 제가 민자유치 문희갑 시장님을 모시고 예. 삼성의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예. 또 월드컵 경기장, 예. 코롱 야외 경기장 예. 이런 것들을 한 경험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예. 특히 이제 구청장 할 때 예. 두 가지 저에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 예. 또 하나는 그 남구청 그때 공직자가 메르스 사건. 예. 그때 이제 둘 다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예. 특히 가스 사고 때는 이게 개인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당시 경찰관이 2명인가 다쳤죠? 순직하셨어요. 아, 순직하셨어요. 그리고 경찰관 2명 순직하시고 100여 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또 차량도 한 20, 30채 부서지고 뭐 수목도 전파되고 굉장한 피해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국가 예산을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중에 한두 분이 우리가 성금 좀 내겠습니다. 예. 청자도 좀 내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래 의기투합해서 성금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500만 원을 내고 십시일반으로 내가지고 2달간 약 한 2억을 모으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건 3억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순직 경찰관도 성금도 드리고 예. 또 물적 피해를 다 해결했죠. 예. 그리고 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예. 어느 동에 누구가 얼마 냈다. 예. 이걸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배달서고 안 냈다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미리 해줬으면 내가 한 5만 원 낼 건데 3만 원 내가 너무 적게 냈잖아. 이런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거 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 꼭 이렇게 이제 공개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일부러 좀 기억이- 불순하다 보니까. 예. 그런 기억이 남고요. 예. 또 메르스 사건이 나서 예. 올해처럼 참 힘든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예. 다행히 한 사람도 더 전파가 되지 않고 이제 그 공무원도 이제 다 완쾌됐고 예. 그래서 잘 해결한 그 기억이 남습니다. 예, 지금 대구에도 지금 그 대선 이후에 예. 또 내년이제 올해죠. 지금 지방선거도 치러지는데 그 지금 현역인 대구 권영진 시장이 지금 뭐 삼선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분도 거의 한 뭐 인기 투표 선호도가 한 15, 16%밖에 안 나오는데 예. 임정구청장님은 임 후보님은 지금 구청장 그만두신 한 4년 됐죠. 3년 6개월 됐어요. 3년 6개월 됐습니까?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잊혀진 인물인데 지금 무려 뭐 21, 2%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예. 거의 뭐 2등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예. 이렇게 나온 비결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원인은 예, 제가 제 학력에서 격리에서 말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쭉 공부도 하고 또 봉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중구 남구는 낙하산 공천이 20년간 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주민들이 진절머리를 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잊혀진 인물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밀어준 게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 오면 가부를 분명히 하고 또 어떤 분이 오더라도 제가 그분을 멀리서 이 구청장실을 방문했는데 1층까지 내려가서 배웅하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 머릿속에 참 임병의는 운동화 신고 잠바 입고 뛰지만은 따뜻한 정을 가진 예.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저에게 선물로서 돌아온 게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행정가로서는 사실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차피 국회의원은 보면 사실 입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이란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건데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는 제가 구청장 처음 할 때 예, 주민들이 야 대구시 공무원이 와서 우리 민선 구청에 잘하겠느냐 예, 저래 열심히 하겠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부터 운동하시고 뛰니까 한 5, 6년 지나니까 저 친구는 보니까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구나. 예. 뭐 괜찮은 친구네. 한 8년 되니까 임병아이가 하는 말은 더 맞다. 믿어줍니다. 예. 삼선대는 저에게 고생하지 말라고 뭐 무투표 당선시켜줍니다. 그게 주민들에 대한 그런 신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럼 국회의원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는 사료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들이 지금 존경을 못 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한번 입증시켜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럼 뭘 제일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중점 두고 제가 예. 최고로 적어도 예. 유도가 3단입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붙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유도가 3단인데 그럼 몸싸움 좀 하시겠네 국회 가가지고. 잘은 못하지만은 몸싸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이제 입법이 미비돼 가지고 네.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데 끌어줘야 될 때를 못 끌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최대한 민원도 듣고 예. 또 발굴해서 입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역점을 둘 그런 생각. 그래 국가적 어젠다일 수도 있고 예. 지금 대구 중랑구 지역도 사실 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런 예.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참 돈도 많이 들이고 최근 5년간 180조가 아마 들은 걸 알고 있는데 예. 돈도 들이고 또 이래 했지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들은 이제 그 주택 문제 너무 비싸고 예. 사교육비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효과 내는 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예. 그 혁신도시 갖는 지역 이런 예. 지역은 뭐 인구 약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기를 엄마가 놓으면 정부가 키우는 것, 크는 건 예. 책임지는 예.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고 또 어르신들은 국가 사회를 위해서 젊었을 때 이 목숨, 이 몸을 다 바친 분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는 국가가 물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은 예. 최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삼성구청장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만 해도 이제 노인들이 행복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역 또 품격 있는 보육도시 이걸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구에 지금 중랑구 지역에 그 현안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대표적인 게 미군 부대 이전, 뭐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예. 미군 부대 문제는 어떻게 하실 보관이 있습니까? 미군 부대가 지금 33만 평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2만 200평을 이제 반환을 받기로 하고 예, 지금 그 중에 8,500평 자리에 예. 대구 대표도서관과 지금 공원을 조성하거든요. 예, 도서관과 공원.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구청장 할 때 예. 이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8개 시군이 경합을 붙어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선정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까지는 좋은데 3차 순환선이 이제 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삼성 소나선이 문제. 다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현재 좀 폭을 줄여서 개통하는 방안을 지금 갖고 현재 막 구청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래서는 안 되고 현재 있는 노선 폭과 같은 폭으로 예.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군 그 서울의 용산 기지도 예. 평택으로 다 옮기고 했는데 대구도 지금 도심에 이렇게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물론 뭐 지금 그 일제 강점기 부대 있던 그 군사 시설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뭐 7공이나 이런 쪽으로 엎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이제 네. 한 방안은 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군이 필요한 근본 면적이기 때문에 예. 그게 칠곡에도 지금 헬기장은 옮겨갔지 않습니까? 헬기장 예. 옮겨갔는데 예. 다 옮기는 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중남구의 먼 장래의 발전으로 볼 때는 언젠간 옮겨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예. 이 문제를 3차 순환선 연결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캠프워커 헬리 조지를 다 옮기는 것을 방안을 강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대구 중구에 오피스텔과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무실은 빈 공간이 늘어나고 있고 예. 오피스 빌딩들은 이게 대구 중구가 어떻게 보면 대구의 중추 지역이었고 중추 관리 기능을 하는 지역이었는데 예. 대구 중구가 지금 도심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도심 재생이라든가 이런 보관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국가 경제, 세계 경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세계 경제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상 회복되고 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어느 정도는 보완될 부분인데 현재 있는 도심 재생 기능을 해서는 예.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도심 재생은 부분적으로 개발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구는 뭐 아시다시피 그게 문화예술의 그 참 뿌리가 있는 그런 그렇죠. 예. 지역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제 그 중구의 도심 공원 부분도 좀 활용도 하고 또 이제 도시 재생 사업도 그 연계시켜서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게 좀 커버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당장에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그래 추진하도록 그러겠습니다. 그 중구 그 지역 그 도심 그 공동화 형성하고 덧붙여서 드린다면은 지금 예. 권영진 시장이 지금 대구 중구에 있는 네. 대구시청을 옮긴단 말이죠. 달성으로 예, 옮기는데 이에 대한 뭐 보관들이 사실 뚜렷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예.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런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중구청하고 시에서 예. 이제 용역을 줘서 예. 거기에 이제 후적지 개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아파트도 짓고 주변 상가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예. 용역 계획을 한번 재검토하고 예. 또 그게 옳은 판단을 했는지도 한번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저 시청 자리가 언젠간 옮겨갈 거 아닙니까? 예. 가고 나서 그 후적지가 지금보다는 상태가 훨씬 나은 상태로 예. 그래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공심위가 열렸다. 예. 세우시고 공심위원들과 예. 윤석열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한테 나를 공천해야 될 이유가 뭐다? 나를 공천해야 대선도 이기고 중랑구 보궐선거도 이긴다. 예. 이분 내로 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당이 지금 내세우는 모토가 뭡니까? 공정과 상식입니다. 예. 어느 것이 공정에 맞고 상식에 맞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번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 해놓고 공천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가 공정이냐? 낙하산 투하가 공정 상식에 맞느냐? 이 추운 겨울에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한 후보들 가운데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경선하는 게 공정한 상식에 맞느냐? 이거를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볼 때 어느 게 공정한 상식에 맞느냐? 저는 낙하산은 아니라 봅니다. 근데 낙하산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 뭐 지금까지 늘 낙하산 해도 그냥 별 탈 없었고 더더욱이 지금 대선하고 맞물려서 같이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을 생각한다면은 이번에도 똑같은 그냥 낙하산하고 대선 전략과 맞물려서 여성이나 청년 이런 사람을 공천할 수 있지 그거는 않나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번 대선은 정말 중요한 선거고 예.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잡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 당이 말하는 거 행동하고 다르다 하면 예. 말은 공정과 상식 해놓고 행동은 낙하산한다 하면 누가 우리 당을 믿고 찍어주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총선 때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뭐 여성 뭐 청년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5군데밖에 없습니다. 보궐선거입니다. 네. 보궐선거에서 공정과 상식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게 낙하산 투하한다 하면 그거는
제주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나 서울에 서울 시민들도 중랑구 거기 가면 그거 맞지 않다. 예.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그런데 겁니다. 지금 이번 그 중랑구 보궐선거를 만든 곽상도 예. 전 의원 이분이 서울 시민인 걸 자기가 만천하에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 지난번 작년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기가 서울시에서 투표한 거를 당당하게 서울 시민을 밝히면서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뭐 화천대유로 낙마했습니다만은 대구시장까지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란 말이죠. 예, 이분은 확실히 낙하산 맞죠? 맞습니다. 낙하산 예. 맞죠? 예. 앞으로 서울 시민은 뽑으면 안 된다. 하여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예. 앵커님께서 대신에 감사합니다. 낙하산 피해가 뭐였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낙하산 중랑구를 뭐 낙하산 내려와도 뭐 유권자에 다 찍어주는데. 피해가 뭐냐면 예. 결국은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 한 3년 지나야 뭐 지역을 좀 알게 되는데 네. 좀 알게 되면 임기 끝나쁘고 소통이 터치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서 온 분 모르는 분이 오니까 지역 주민이 모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민원이 있어도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가 계시고 이거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낙하산 공천은 지역을 정말 이게 발전도 안 되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 하고 이제까지 참았는 겁니다.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이제 안 되겠다. 네. 우리가 바보냐 복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예비후보 등록자뿐만 아니고 한 20명 거론되잖아요. 그죠? 예. 후보들이.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누구라 보십니까? 뭐 다 강력합니다. 다 뭐 12명, 12명 저를 제외한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다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라고 이름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분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내려면 좀 곤란하다. 뭐 이런. 하여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병헌 후보님 보면은 사실 그 행정가로서 지금까지 하여튼 준비된 행정가 후보였습니다. 과연 정치인으로서 변신이 어떻게 지금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맨날 먹는 백반 같은 된장국 같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친근한 후보고요. 무청가제 후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임성영님이 지역 유권자님들 그리고 저 국민의힘 공천을 지락펴락할 그 당 지도부한테 한 말씀 하겠습니다. 1분대로. 존경하는 중남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중앙당의 우리 당 선배님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우리 중남구에 낙하산 공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할 때보다 더 10배, 20배 힘을 내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헌 후보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